안녕하세요. 백광입니다. 네, 이제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천간에 대한 설명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천간인 계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계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천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으로 이제 천간에 대한 뭐 깊고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각각의 천간의 글자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키워드는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수까지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요. 이제 총 정리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판사 보시면서 계수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는 이제 천간 계자죠. 천간 계수 계자. 자, 이제 음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행은 당연히 이제 그 음의 수의 오행이 되겠습니다. 계수. 그래서 통상 계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수를 붙여서 읽고 쓰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수라는 것은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임수는 이제 물의 어떠한 기운의 영향에서 이 순환 자체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물의 형상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려 봤었는데요. 그러면은 같은 물인데 그러면 물의 그 기운적인 것보다는 물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한 것이 그럼 계수가 되겠는데, 그럼 계수는 물의 본질상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은 물의 본질, 그러면 우리 인간사에서 포착되는 또는 자연계에서 포착되는 물의 본질.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 현상에 있어서 이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몸 전체가 거의 70% 이상이 그 물로 구성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고, 세포도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다시피 한 정도라고 말들 하니까요. 절대적으로 생명 현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물이죠. 그래서 이 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 현상의 본질에 해당되는 물의 작용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임수는 양의 물로서 우리가 흐르는 물 또는 뭐 큰 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양 두 개, 임수와 계수를 표현할 때 한자적으로 보통 임수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는 사수라고 합니다. 사수, 그 다음에 계수는 활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어 있는 물, 계수는 살아 있는 물, 활수,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뭐 임수는 뭐 죽어서 썩은 물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 현상에 본질적으로 작용되는 물은 이렇게 계수같이 작은 음적인 물이 더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임수는 뭐 큰 물, 큰 바다 이런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 현상을 제공하기보다는 그런 물상적인 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수는 대체적으로 그 음수로서 우리가 약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약한 물, 이것은 곧 우리가 보통 우로 그러면 한자로 보면 비우자에다가 이슬 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로 비와 이슬 이런 것들의 작은 물, 그래서 땅에서는 뭐 시냇물 또는 뭐 샘 이런 것으로 많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동물, 식물에게 생명 현상을 제공하는 그런 만물의 자양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물 자양 길러내는데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비유하는 물상 이런 것들에 포함해서 또 무슨 것을 많이 설명을 하냐면은 생명현상의 본질로 작용도 하지만 우리가 생명에 대한 정보를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핵심적으로 딱 이렇게 담는다, 그릇에 담는다는 의미에서 보통 우리가 그 씨앗의 어떠한 종자를 우리가 한자로 쓸 때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종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때에 이 자자를 붙여줍니다. 자자.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은 어떤 씨앗의 핵심이 유전 정보, 즉 DNA가 이 자자에 다 응축돼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수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의 모든 유전, 생명의 어떤 유전 정보가 응축돼 있다. 응축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응축돼 있는 유전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구기자, 오미자, 뭐 오미자, 뭐 구기자, 뭐 이런 식으로 씨앗의 어떤 종액 단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자자를 붙여주죠. 또한 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현들도 뭐를 붙여주나요? 뭐 공자, 맹자 이런 분들도 뒤에 자자를 붙여주죠. 이들은 다시 말해서 지혜의 상징, 지혜의 핵심이다 이런 뜻으로 자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 바로 천간으로 보면은 이게 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간의 운동성으로 볼 때도 무토, 기토에서 이제 음의 기운이 점차 올라오고 확대되면서 경금, 신금을 거치면서 음의 세력이 커지고 그때 수렴 단계를 거쳐서 임계까지 넘어오면 그러한 어떠한 물질의 핵심 단위, 즉 그러한 오행의 기본적인 성분들이 응축 저장되는 기운,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개수의 성질과도 유사하다. 그래서 이런 걸 또다시 이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생명의 어떤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액 단계의 생명의 자체, 생명의 씨앗도 그 개수의 성질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이제 비유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개수는 대체적으로 그래서 앞서 임수의 어떠한 그러한 설명에서 드렸던 그 어떤 지혜, 자, 지혜의 형태라는 것이 임수에 설명드렸었죠. 뭐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얻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유동성과 유연성을, 사고의 유연성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개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또한 물의 흐름 이런 것은 곧 법칙성이니까 이러한 법칙성도 그대로 준용해서 개수에서 나타나는 성질로 이어집니다. 다만 개수는 임수에 비해서 매우 그 양의 기질이 갖는 것이 아니고 음의 기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사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개수로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다소 순종적이고 그다음에 좀 섬세하죠. 섬세한 편이고 좀 자상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이라는 속성이 그 형태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자유자재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적응 능력이 좋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변화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굉장히 잘 적응해가는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장점으로 작용하면 매우 지혜롭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출 줄 알고 하는 것이지만,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면은 사람이 섬세하고 조용한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 변화가 심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그게 이제 개수 일간으로, 천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라면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신체에서는 똑같이 이제 임수와 마찬가지로 혈액계를 전체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장육부에서는 신장을 놓는데요. 신장은 우리가 이제 이 생식 기능을 하는 그런 것까지 모두 포괄한다. 포괄적으로 다 같은 범주에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수의 특징을 한번 쭉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개수의 천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를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천간, 10간, 천간이 10개죠. 10천간의 어떤 기본 설명은 쭉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10천간을 가지고 천간에서의 상황이 이제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연계되거나 또는 관계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도 10천간에 대한 이 천간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주신 우리 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